시신도 안 데려오면서 북한 또 사지로 파병. 국정원이 북한군 2차 파병의 징후들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북한군 2월 첫 주부터 쿠스크 전선에 재투입, 추가 파병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다.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3,000명 정도의 대규모의 추가 파병을 최전선으로 보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김우식 교수님도 북한 전문가이신데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인해 전술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미트 그라인더, 고기 분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최전선 우크라이나에게 뺏긴 쿠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자국의 병사를 이 분쇄기에 넣는 게 아니라 M1 북한군 병사를 계속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근데 김정은은 그걸 알면서도 자국의 청년들을 계속 그 미트 그라인더, 고기 분쇄기적으로 사지로 계속 몰아넣고 있다. 네. 이 지점이 굉장히 국제사회적인 비판의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투입된 사람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들어와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당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뭐 나름대로 무장된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좀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동남부 지역을 거의 장악한 상태에서 마지막 러시아 지역에서 후퇴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을 마무리 복원하면서 종전 협상을 하는 게 지금 목표일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군인들은 들여보내기보다는 자기 국내 정치가 흔들리니까요. 김정은한테 호출해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파병을 통해서 저 지역을 복구하 수복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뭐 북한은 파병될 때 한국군하고 싸운다는 그런 생각으로 온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장은 나름대로 뭐 트럼프와의 협정에 따라서는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냐, 5월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쿠르스크 지역 전방에서, 거기는 완전히 대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대규모 희생이 있을 수 있겠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전사한 이 전사자의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전사자 시신 이송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민심 동요 등을 우려해서 거부하고 있다. 북한 해외 주재원 시신 급속 냉동 분쇄하는 빙장 장비 조사하고 있다는 동향도 첩보도 파악되고 있다. 김우식 교수님, 북한은 왜 자국 전사자의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김진 앵커가 말씀하신 미트 그라인더가 또 나오는 거죠. 냉동 분쇄하는 빙장 장비라는 겁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유도 없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시신까지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저렇게 한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기에 무슨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이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김정은 머릿속에야 자기 청년들을 보내서 사지로 보내서 죽는 대가로 챙길 게 있겠죠.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챙길 게 있겠습니다만, 그 보낸 부모들의 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람이라는 건 돌아간 다음에도 그 돌아간 시신을 어떻게 잘 안치해서 가족들 앞에서 매장하고 장례를 치르느냐가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 시신을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냉장 분쇄를 필요로 한다는 그 기구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정말 참혹한 지옥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또 청년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다 저 북한군 이 사지로 가는 북한군들이 다 청년 나이거든요. 포로 영상도 공개됐지만. 너무 안타깝죠. 아마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돌직구 쇼에서 그 북한의 포로 영상을 저희가 방송해 드렸었는데, 그 영상 봤을 때 저보다 한 15살 정도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사정, 러시아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라고 그 한마디 하는 거에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유영원 의원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계십니다. 예. 포로도 만나셨고, 이 관련해서 이제 사건들 하나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이제 국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러한 것을 보고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들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서지현 네. 부위원장님, 작년 10월에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발표하자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북한이 부인한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지 마라. 라고 민주당은 성토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믿습니까? 북한 파병을?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파병해서 굳이 전쟁에 우리가 다시 개입할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그 군인이 아니고 우리 북한 동포의 개념인 것이고요. 사실 그 추가 파병에 대해서는 뭐 북한이 사실 이런 것들이 반국가 단체죠. 반인권 단체고 그리고 동포 자기의 자국민을 어떻게 보면 외화벌이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북한의 체제 그 단면을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다만 시신이라든지 혹시 어떤 이제 포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하지만 또 국민들도 좀 한 목소리를 내서 북한 국가 북한 주민을 좀 구분해서 좀 인도적으로 잘 좀 해결하는 그런 또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북한 파병에 대해서 민주당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거 자체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은 파병을 한 거에 대해서 더 나가서 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문제 제기했었죠. 그 당시에는. 읽어드릴까요? 북한이 부인한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지 말라. 그리고 국정원의 이 북한 포로 신문조 파견 검토에 대해서 고문을 기술을 전수하러 가느냐?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 기술자라는 것을 비운 것이죠. 국정원이 굳이 뭐 이제 글로벌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북한이 불법적인 파병이든 어떤 적법한 파병이든 간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해서 또 인력을 더 들어가냐. 그리고 나서 또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기호하고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간의 문자 그 이제 정밀 타격해서 심리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이런 문자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참 이게 좀 그렇지만 이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에 네.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겁니다. 야당에서 북한군 파병을 부인한 적이 없다. 최근 진성준 의원 등이 북한군의 파병 동향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